기준금리가 내렸지만 시중에 있는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정금리는 4.1에서 5.7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고, 변동금리는 4.7에서 6.5 정도로 오른 상태입니다. 코픽스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 3.34에서 지금 3.40으로 이제 오른 탓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은행권들에게 대출이 늘어나지 않게끔 관리를 해달라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금융권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지난 7월부터 가상금리를 부과해서 대출을 조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당분간은 최소 몇 년간은 금리가 계속 오르는 걸 목격하게 될 겁니다. 이미 영끌한 이들은 되게 상황이 안 좋죠. 그동안에는 청약만 되면 몇 억을 번다, 아파트 사놓으면 시세차익이 늘어난다, 뭐 이런 생각으로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쉽지 않은 거죠. 앞으로는 그 감당 못할 대출 때문에 상황이 많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해야 될 혹은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은 뭡니까? 자기들이 사놓은 집 직접 사서 직접 거주하는 거다라고 하면 그 집을 빼서 전세나 월세 주고 자기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수입을 더 늘리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죠. 아르바이트, 투잡, 쓰리잡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허덕이며 앞으로 최소 몇 년간은 견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나야 시중금리가 좀 내려올 겁니다. 그냥 내려오는 건 아니고 금융권들이 충당금 적립하고 그네들의 이제 대출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그 시점이 와야, 그래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다릴 수 있고 내가 버틸 힘이 있으면 무엇이든 다 괜찮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그러면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사람들이 벌써 영끌로 상황이 안 좋다, 대출 이자가 늘어서 많이 힘들다라는 뉴스가 심심찮게 나옵니다. 예전에 2011년에는 그게 하우스푸어란 얘기였고, 지금은 또 다른 푸어겠죠. 결국은 이제 부동산 푸어인데, 비 때문에 힘들어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인 건데 상황이 금방 개선되겠냐고요. 2011년의 상황을 미루어 짐작해보면 2011년에 이제 터진 일들이 언제쯤 개선되기 시작했습니까? 대략 한 2015년, 16년쯤 되어서 상황이 나아졌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2011년과 이제 나아진 2016년, 이렇게 따져보면 지금 2024년이니까 대략 한 2028에서 2029년쯤 돼야, 그래야 지금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좀 지나가는구나 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추정입니다, 말 그대로. 조금 빨라질 수도 있고 더 뒤로 밀릴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건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변수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딱 정확한 시점을 맞추기는 어려울 거고, 대략 예상해 보건데 27년에서 한 29년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예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까지 잘 버텨야죠. 버티는 거 말고 답이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아니면 이제 연체하고 몰락하고 망가지는 거죠. 2024년 10월이 지금인데 대략 지금쯤 만약에 망해가지고 연체해가지고 답이 없으면요, 대략 한 2년 뒤쯤부터 경매가 나온다고 하죠. 그러면 2026년 한 10월쯤부터 경매 물량이 대거 쏟아질 거고, 그 물량들이 소화되고 정리되고 하는데 또 한 1년에서 한 2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제가 말씀드린 한 27년에서 한 29년 사이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보는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빚낼 때는 그 빚을 이용해서 쉽게 돈을 벌 줄 알았는데 막상 상황이 꼬여가지고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궁지에 몰려 있는 거죠. 사면초가죠. 누가 그렇게 빚을 내라고 했냐, 네가 빚낸 거 아니냐, 네가 도장씌운 거 아니냐, 누가 옆에서 머리에 총을 겨누고 무조건 하라고 강요한 거냐 라고 묻습니다.
아니잖아요. 다 자신들이 돈 벌려고 돈 더 벌겠다고 욕심 부린 탓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특히나 소득 5분위에 해당되는 사람, 이미 대한민국에서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그들이, 고소득자들이 대거 대출을 했답니다. 세 채, 다섯 채, 일곱 채, 10억 이상, 7억 이상 왕창 대출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 그들이 이제 감당을 못하고 이제 쓰러지는 거죠. 오죽하면은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대출을 관리하라고 얘기하겠냐고요. 지금의 정부는 그저 책임지지 않고 그냥 말로만 성과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단이 나는 거죠. 애시당초부터 대출금리를 벌써 올렸었고 벌써 조정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미리 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죠.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도 계속 아마 험난한 시간들은 있을 거다라고 봐야 돼. 무섭고 암담하고 답답하고 고민스러운 시간들이 계속될 겁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계속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제 사단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와르르 무너지진 않겠지만 서서히 시간이 지날수록 무너지기 시작할 거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우리 사회에 확산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안 만나고 최대한 거리 두고 최대한 개인주의로 이제 변해갈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돈이 없어서, 쓸 돈이 없어서 사람을 못 만나는 것도 있고, 또 행여라도 내 처지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서 공격의 대상이 될까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또한 내가 이제 누군가에게 나의 사정이 알려져서 불편한 이야기들이 주변에 도는 것도 싫은 거예요. 저도 이제 지원생활 하면서 정말 인성이 아닌 이도 이렇게 만나거든요. 온갖 음해와 온갖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해댑니다. 떠들어대고. 참 저런 걸 보면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안 고쳐지는 것 같습니다. 내 주변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아예 그냥 입을 다무는 게 안전해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대출은요, 내 인생에 대출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그게 제일 현명한 길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삶이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참 무서운 시대가 지금의 시대다라는 걸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고 많이 곤욕스럽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삶이 지켜질지 우리는 잘 살펴보고 대비 대응하는 것 말고는 빠른 해결책, 빠른 지름길 따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제일 현명한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